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파혼을 했었던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파혼이라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당장 눈앞에 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남자와 저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같은 과 선후배 사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막 친한 건 아니었고 오며 가며 인사만 하는 사이였죠. 저는 대학 졸업 후 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습니다. 디자인 계통 일이었고 해외 취업 준비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회사는 그만두고 재택근무를 하게 된 거죠. 해외 취업에 대한 생각은 전부터 있었지만 확고한 정도는 아니었고 일단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친구 한 명이 한 회사의 일거리를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업무 진행 미팅을 통해 그 회사 직원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학교 선배였던 그 남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졸업 후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참 반갑더라고요. 저는 그 선배네 회사 일을 외주로 맡아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일 관련해서 연락도 자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제 일도 끝났을 무렵 그 선배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밥을 먹자고 했고 저도 좋다고 했죠. 그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그날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할 때는 몰랐는데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니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겨 술도 한잔하고요. 저는 그 선배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그건 그 선배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일을 끝낸 뒤에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종종 왔었고 저도 그 선배에게 호감이 있다 보니 저희는 종종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귀게 된 것이죠. 대화도 잘 통하고 만나면 재밌고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2년 넘게 사귀어 오다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것이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서로의 집 얘기도 하게 되었어요.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한 가족이 될 거다 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저희 아버지는 건설 관련 기계를 취급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엄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체는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잘 되는 편이었고 어머니도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셨기에 저는 커오면서 경제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이내로 하시는 일을 저희 오빠에게 넘기시고 은퇴하실 생각이시고 저희 엄마도 그러실 생각이세요. 평생 열심히 일해오신 부모님은 은퇴 후 사시려고 시골에 집과 땅도 마련해 놓으셨고 따로 세를 받고 있는 꼬마 상가도 하나 있으셔서 노후 준비는 다 해놓으신 걸로 알아요. 남친네 부모님은 아버님은 은행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퇴직을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 하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서로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고 일단 결혼 얘기가 오가다 보니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남친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집으로 와봤자 먹을 것도 없으니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하셨다더군요. 남친이 저보고 식사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저도 열심히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에도 물어보면서 분위기도 괜찮고 음식도 정갈한 한정식집 한 곳을 예약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기로 한 약속 당일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뵙는 남친 부모님이다 보니 옷도 더 신경 써서 입고 약속 시간에 맞춰 장소로 갔습니다. 먼저 가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친이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오시자마자 마음에 안 드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더라고요. 기껏 찾았다는 데가 여기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약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제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대뜸 저렇게 얘기부터 하시니까요. 왜 엄마? 아니, 뭔 가게가 이렇게 칙칙하나 해서. 그 가게가 검은색 돌을 이용해서 좀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보니 좀 어두운 분위기긴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드신 눈치였죠. 좋잖아요. 고급 호텔 같고. 이게 좋아? 네가 고른 거 아니지? 예, 용미가 골랐는데요. 어머님은 그 말에 저를 탐탁치 않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를 처음 보는 자리인데 엄청 고가운 얼굴로 보셨거든요. 일단 저는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으로도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뭐 하나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왜 이렇게 적으냐고. 아까 보니까 가격만 비싸지 집어먹을 것도 제대로 없다면서 젓가락으로 그릇을 탁탁 치시는 겁니다. 어머님 목소리도 너무 크시다 보니 저는 직원이나 다른 손님들도 들을까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기껏 생각해서 고른 곳인데 왜 저렇게 대놓고 뭐라고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말은 먹을 것도 없다고 하셔놓고 식사는 숭늉까지 싹싹 다 드셨어요. 물론 드시고 나서도 체한 것 같다, 영 간이 별로다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요. 그 가게만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게 아니라 저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식사하시는 동안에도 저한테 엄청 거침없이 이것저것 물어보셨거든요. 직장은 그만두고 집에서 일한다 들었는데 집에서 일하는 게 돈이 되느냐, 결혼하고 애는 바로 가질 거냐 등등요. 너무 거침없이 물어보시니 저도 당황스러운 기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대답을 했습니다. 집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수입으로 치면 회사 생활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이 갖는 문제는 오빠나 나나 나이가 많지는 않으니 신혼생활을 좀 보내고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서요. 아이 관련돼서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고 평소 남친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듣더니 미간을 확 찌푸리시고는 말을 탁 끊으시더라고요. 됐고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낳으라고, 웬만하면 아들로 낳으라고 하시면서요. 아들이고 딸이고 제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일해도 수입은 똑같다고 하니 그건 다행이랍니다. 자기는 애엄마들이 몇 푼 돈 벌겠다고 밖으로 놔두는 거 싫다고, 애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대요.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셨지만 반면 저희 엄마는 어린이집 운영으로 바깥일을 계속 하셨는데 제 앞에서 저렇게 말하시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몹시 불편하고도 기분이 상하는 첫 만남을 끝냈습니다. 저는 그 만남 이후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 하나로만 보면 저랑 잘 맞고 좋은데요. 어머님이 제 생각 이상으로 좀 유별나 보이셨거든요. 만나기 전에 남친 얘기로만 들었을 때는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직접 뵙고 나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건지 내내 인상 찌푸리시고 꼬투리 잡고 제가 말하는 거 중간에 다 잘라내시면서 본인 얘기만 하시고,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인데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역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눈치를 받았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그렇게 무안 주고 뭐라고 하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며칠 지나지 않아 남친이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이 상견례 날짜 바로 잡으라고 했다고요.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건가 했는데 또 결혼 진행은 빨리 하시길 원했으니까요. 그렇게 남친 부모님께 인사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양가 부모님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준비하면서도 한바탕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 전에 인사드릴 때 제가 알아봤던 식당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 후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셨거든요. 다음부터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당신한테 먼저 전화해서 알리라고요. 원래 그거 순서라면서 뭐든지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상견례 자리 혹시 아시는 곳 있으시냐 물어봤는데 그건 또 저희 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대신 알아보고 어떤 곳인지 미리 말을 해달라는 거였죠. 차라리 어머님 본인이 원하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편할 텐데 무슨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보기는 알아서 알아보라 하셨어요. 그리고 숙제 검사하듯이 당신이 확인을 하시겠다는 거였죠.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견례 식당 알아볼 때 괜찮은 식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로 예약을 하고 싶은데 워낙 인기 많은 식당이라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는 딱 한 자리밖에 안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빨리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남친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3통 정도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식당으로 예약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하셨고 그 후에 어머님이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친이 상견례할 식당 예약했다고 하니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저를 바꿔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예, 영미야, 너 내 얘기 귀등으로 들었니? 네?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 뭐든지 결정할 일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지? 그런데요.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럼 나중에 받을 때 결정하면 될 거 아니야. 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또 네 맘대로 결정해? 내가 얘기하는 게 우스워?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식당 결정을 저만 한 게 아니고 남친도 같이 했고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방방 뛰며 화내실 일인가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시며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군요. 자기를 무시하냐고 하시면서요. 예약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다 하니 식당이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음부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예의가 아니라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죄송하다고 했고요. 하지만 전화 끊고 기분이 정말 상하더라고요. 식당 예약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싶기도 하고 또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나 싶기도 했죠. 남친도 옆에 있는데요. 하지만 남친이 옆에서 자기 엄마가 그런 거에 예민하다 이해해줘라 하며 저를 한참이나 설득해서 일단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는 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될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수입은 어떤지, 사업은 잘 되시는지, 엄마 어린이집 수입은 괜찮은지, 선생님들 월급은 얼마를 주는지 등 저희 부모님 재산이나 돈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시는 눈치였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좀 황당하신 눈치긴 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최대한 좋게 다 답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혼집에 관한 거라던가 결혼준비 혼수나 예단 등에 관련해서는 딴청을 피우시거나 대강 말하시더라고요. 상견례 끝나고 저희 부모님도 저보고 결혼하는 거 괜찮겠냐고 하실 정도였죠. 저는 솔직히 오빠는 좋은데 어머님이 좀 그래 보이셔서 고민이라고 했고 저희 부모님도 제 인생이니 저보고 잘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고민을 남친에게도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고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하지만 남친은 저를 달래주기 급급해서 엄마가 막상 가족 되고 나면 안 그러신다. 지금은 괜히 그러시는 거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랍니다. 게다가 막상 결혼하고 나면 명절이나 생신 때 외에는 거의 볼 일도 없다고 하면서요. 남친의 말을 100% 다 믿은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저도 남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비용 부분에서 또 마찰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친 연봉도 나쁘지 않고 졸업 후에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회사는 퇴직했지만 프리랜서로서 활발하게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은 적지 않았고요. 저희는 똑같이 반반 내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이건 데이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친은 남자가 꼭 더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주장했고 저도 똑같이 내는 게 좋아서 데이트 때도 반반 나눠서 내곤 했어요. 누구 하나 돈을 더 내거나 하는 거 없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반반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모아둔 돈을 오픈해보니까 제가 1억, 남친이 6천만 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양가 부모님이 각자 4천만 원씩 더 보태주신다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1억 4천, 남친이 1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반반 결혼하자고 해놓고 막상 제가 돈이 더 많으니까 남친이 오히려 잘 됐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반반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더 내야 하느냐 하면서 남친 보고 1억 해올 거면 나도 1억 해오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합쳐서 2억으로 집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남친의 행동은 그 뒤에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누구 하나 덜하는 거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합친 건데 남친은 자꾸 우리 돈이 적어서 어떻게 집 구하고 결혼 준비까지 다 하느냐며 불평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제가 돈이 더 있고 그 돈을 합치면 훨씬 선택지가 많아질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 모습에 저도 점차 정 떨어지고 싫더라고요. 데이트할 때 그렇게 칼같이 반반 외쳤고 결혼할 때도 공평하게 반반하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보이는 행동이 너무 모순적인 겁니다. 제가 덜 해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1억 해오는 건데도 왜 눈치를 받아야 되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연애 기간 동안 거의 싸운 적이 없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는 엄청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남친과 결혼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요. 내가 무슨 콩깍지에 씌어서 이 결혼을 이렇게 하려고 하나 싶었던 거죠. 어머님은 벌써부터 저한테 갑질 아닌 갑질하면서 퍼부으시고 남친은 중간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그런데도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심각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에 결혼한다고 말도 다 해놨고 중간에 그만둘 용기는 잘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남들도 많이 싸우고 한다는데 원래 이런 게 아닐까 애써 넘기기도 했죠. 그렇게 집을 계속 알아봤어요. 원래는 전세로 생각을 했었고 발품을 엄청 열심히 팔았죠. 남친은 적당히 고르자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신혼집인데 이것저것 따져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그 집을 보게 된 거였어요. 급매로 나온 집이었는데 남친 회사에서도 그리 멀지 않고 아파트도 괜찮았죠. 집을 구해보신 분들은 그런 기분 아실 거예요. 아, 이게 내 집이구나 싶은 확신 같은 거요. 저는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른 집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집은 전세가 아니고 매매였어요. 그것도 원래 살고 있는 가족분들이 급하게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급매로 내놓은 집이었죠. 시세보다는 훨씬 싸고 집 컨디션도 좋다 보니 저희가 안 한다고 하면 할 사람들은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친에게 말했더니 남친도 그 집이 좋긴 한데 우리는 전세를 구하는 거지 않느냐 그러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주변 입지도 그렇고 투자 가치로 따져도 나쁠 것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어느 쪽에 있는 아파트라고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그쪽 집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남친도 나중에는 생각을 바꿔서 사실 전세살이도 불안한 부분이 많은데 대출 조금만 더 받아서 매매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계약에 앞서 저는 어머님께도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전세로 한다고 해놓고 왜 마음대로 매매로 하겠다 하느냐. 그리고 당신이 알아보라고 한 동네 아파트도 아니지 않느냐라고요. 어머님이 처음에 남친 회사 가까운 방향의 동네로 알아보라고 하셨고 그쪽 매물도 많이 봤었는데요. 그쪽 동네 아파트들이 너무 낡고 오래된 데다 주변 시설도 안 좋아서 딱히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근 동네로도 알아본 건데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낸 것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위치로나 아파트 자체로나 너무 마음에 들었고 시세도 훨씬 저렴하게 나왔는데 놓치기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남친과 얘기해서 놓치기 전에 일단 계약 먼저 진행하고 어머님은 다시 설득하자고 했어요. 어머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집은 안 된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자기가 말한 동네에서 안 찾았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 건데 그 말을 꼭 따라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직접 거주할 사람들은 저나 남친인데요. 그래서 일단 계약을 먼저 하게 되었고 남친이 그 사실을 어머님께 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저한테 야, 너 내 말이 우스워? 그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저한테 야라고 하신 것도 어이가 없어서 벙쪘죠. 네? 내가 그 집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기어코 계약까지 했어? 너 아주 웃기는 애다. 시어머니 말이 우스워? 그러면서 길길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을 애써 삭히며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거기 오빠네 직장하고도 가깝고요. 주변 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나중에 아기 키우기에도 좋고
아, 됐고.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기어코 우리 준호를 꼬셔서 계약까지 낼름해버려. 얘 아주 무서운 애네. 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얘기 좀 해야겠으니.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분 상하고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더군요. 저는 남친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친도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엄마 화 많이 났어. 그러게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그러는 겁니다. 결정할 때는 같이 그러자고 해놓고 자기 엄마 화났다고 이제 와서 저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우리 같이 결정한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건데 그 말을 다 따라드려야 돼? 절대 그 가격에 그 아파트 못 사. 그건 아는데 어쨌든 엄마가 화가 났잖아. 그래서? 아, 모르겠어. 네가 결정한 거니까 책임도 네가 지든가. 그러는 겁니다. 저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 대답이 저보다 3살이 많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사람이 할 말인가요? 그 집이 본인도 좋다고 느꼈으면 자기 엄마를 설득해야지 도리어 저한테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보다 남친의 행동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싸움 나는 거 싫어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싶어하고 회피만 하려는 남자였던 겁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어머님 뵈러 가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파혼할지 말지 결정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찬바람 쌩쌩 불며 저보고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저보고 결혼과 시댁을 뭘로 생각하는 거냐며 분명히 뭐든지 상의하고 결정하랬는데 네 마음대로 하느냐 하시더군요. 저는 조건상 충분히 좋은 집이라 생각했고 오히려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이유도 없이 안 된다고만 하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했습니다. 남친은 그 와중에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고요. 어머님은 이렇게 따지는 건 무섭다면서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네가 알아서 사라고 보태기로 한 돈도 못 보태주고 남친 돈도 집 사는 데는 한 푼도 못 쓰게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멋대로인 것 같다고 당신이 제 버릇을 좀 고쳐놔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이 뭔데 제 버릇을 고치네 만회하시나요? 저는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냥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계속 머릿속으로는 파운드 생각하고 있다 보니 차분하게 그 말이 나오더군요. 제 말에 어머님이나 남친 놀란 얼굴인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고 네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았던 건지 여태까지 말도 없던 남친 갑자기 뭔 소리냐고 파혼이라도 하자는 거냐 그랬고 어머님도 저보고 성격 보통 아니라고 화내시더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참는 건 바보나 하는 짓 같아서요. 어머님 원하시는 말 잘 듣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물어보고 허락받는 착한 며느리 만나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친은 가는 도중에 전화와서는 자기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느니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느니 하는데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되나 싶더라고요. 파혼한 마당에 제가 왜 자기 엄마한테 사과를 하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저는 사과는 너 혼자 많이 하라고 그리고 본인도 좋은 집이고 싸게 나왔다는 거 충분히 알았으면서 엄마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내 탓이나 하는데 그렇게 끌려다니는 건 너 혼자서 해라.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파혼 통보를 하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한동안은 남친이 잘못했다고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의미 없는 행동이니 그만하라고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파혼을 했고 그 집에 모자란 돈은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매매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파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결혼을 하려 했을까 생각할수록 파혼한 게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산 그 아파트 인근에 대형 규모의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는 얘기가 돌면서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팔라는 부동산 전화도 많았죠. 그맘때 저는 잊고 지냈던 해외 취업도 다시 준비하고 있던 차였어요. 부모님도 시세가 워낙 좋으니 아파트는 정리하고 더 늦기 전에 해외 취업해서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남친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파혼한 지가 1년이고 이제는 아예 남남인데 왜 전화했나 싶더군요. 뭐라고 하는지나 들어보자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소리부터 완전 바뀌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보고 잘 지내느냐면서 자기가 그때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요. 그러면서 준호가 너랑 헤어지고 아직까지 너를 못 잊고 힘들어한다느니 네가 참 똑부러지고 야무지내고 또 너네가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인데 내가 괜한 어깃장을 부린 것 같다면서 다시 잘 해볼 생각 없느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너도 아직 혼자인 것 같은데 어느 세월에 다시 사람 사귀고 결혼하겠느냐며 다시 준호랑 잘해보라고 너도 준호 좋아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겁니다. 덧붙여서 듣자 하니 그때 아파트 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결혼 준비 다시 시작해도 훨씬 수월하지 않겠냐면서요. 그 말을 가만히 듣는데 저는 코웃음부터 났습니다. 어머님 말을 해석해보자면 남친은 저랑 헤어지고 마땅히 새 여자친구를 못 사귄 것 같았고요. 왠지 그 일로 아들에게 원망을 상당히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결혼도 못했다고요. 또 어디서 들으셨는진 몰라도 제가 그때 샀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아시는 것 같았죠. 이제 와서 이래저래 따져보고 아차 싶으니까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강준호 어머님, 일단 저랑 어머님은 아무 사이 아니고요. 이런 전화 저한테 하시는 것도 몹시 불쾌하네요. 갑자기 뭐가 그렇게 아쉬워지셨어요? 버릇 단단히 고쳐놓겠다 할 땐 언제고요. 어머님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아들 끼고 사시면 됩니다. 다시는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차단할게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차단부터 했습니다. 시댁 무서운 줄 모르냐고 그렇게 콧대 놓게 따지던 분이 이제 와서 저러시는 게 참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톡 까놓고 뭐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시댁이라고요. 저는 그 후 부모님의 조언대로 집은 좋은 값에 매매를 했고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해외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가 생기면 내년에라도 정리하고 들어갈 생각이 있어요. 파혼을 결정할 때는 이게 맞나 아닌가 정말 머리 터지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 그 고민이 무색할 만큼 정말 별로였던 예비 시댁이었습니다. 다 끝을 낸 게 참 다행이다 싶고 또 제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 아파트를 샀던 건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제 스스로의 강단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